잠이 안 오는 그대에게 인생의 명언을 들으면서 편안한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공자 논어 제7편 수리편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한 남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논어 제7편 수리편입니다. 수리, 즉 서술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공자는 정말 단순히 서술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공자가 숨겨놓은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도 말이죠. 제1부 완벽주의자의 고백. 수리편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충격적입니다. 주얼 부주어 신을 하오고 서술할 뿐 창작하지 않으며 믿고 옛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정말 공자가 한 말일까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교육자 중 한 명이었던 공자가 나는 창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요?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나는 혁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공자만의 깊은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는 완전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들이 난립했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 공자는 천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정리할 뿐이다. 알겠습니까? 이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건 혁신의 가장 교묘한 형태였던 거예요. 공자는 기존의 지혜를 재포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사상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혁신적인 CEO가 우리는 전통을 계승합니다 라고 말하며 어깨를 뒤흔드는 것처럼요. 제2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유붕자원방내 불역낙호 인부지입으론 불역군자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잠깐,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SNS에서 좋아요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우리가 말이죠. 하지만 공자의 실제 삶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했던 그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는 것 자체에서 오는 기쁨 말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죠. 공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공의 비밀을. 제3부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자, 이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나 상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인행 필요하사원 택기선자의 종지 기불선자이게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 선한 점을 택하여 따르고 선하지 않은 점을 보고 고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예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들을 보세요. 그들의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실패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체를 해부하며
해부학을 배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죠.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팔로우하고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찾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공자의 이 말은 단순한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에요. 제4부 진정한 리더의 비밀.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리스마, 설득력, 권위. 공자는 완전히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자행소건, 민보건. 자신을 먼저 행하고 나서 말하면 백성들이 따른다. 공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대신 먼저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죠.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불정, 수령불종.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의 상사나 팀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일치하나요? 진짜 리더는 따르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야만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5부 배움의 진정한 의미.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말이죠. 지지자, 불효지자, 호지자, 불연학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야 하니까 공부합니다. 시험을 위해, 취업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하지만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학습은 즐거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문제를 푸는 것이 놀이였죠.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밤을 새우며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그 분야는 공부가 아니라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하나인 아내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도 즐겁게 지냈다고. 왜일까요? 그에게는 배우는 것 자체가 최고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6부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법. 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인지 불기지 환기불능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말은 쉽지였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찾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거의 모든 군주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어떤 때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가치를 남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재적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차이죠.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대부분이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고은은 생전에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그렸습니다. 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제 7부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기. 마지막으로 공자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수년 52하격 62순 72종심 소욕 불유교.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서고 40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신의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면 역시 성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다시 생각해보세요. 공자는 자신이 70세가 되어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20대, 30대에 이미 모든 것을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SNS를 보면 또래들은 모두 성공한 것 같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죠. 하지만 공자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삼성오 신인 위임 모이 충호 여붕우 교이 불신호 전불스포. 매일 3번 내 몸을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이를 도모함에 충실하였는가? 법과 사귐의 믿음이 있었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자세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경쟁 사회에서 이상론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의 문화를 보면 공자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구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존의 고객 중심, 애플의 완벽에 대한 끝없는 추구. 이 모든 것들이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한 것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 스탠포드 대학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 MIT의 창의성 연구, 모든 현대 과학이 공자의 통찰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에 따라 행하고 덕에 의지하며 인을 바탕으로 하고 예서 논인다. 이것이 바로 수리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도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세요. 1일차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 찾기, 결과를 바라지 말고 과정 자체를 2일차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 찾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도 하나씩. 3일차 남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집중, SNS를 하루 끊고 자신의 내면을. 4일차 완벽함을 추구하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실수를 했을 때 자책 대신 학습의 기회로. 5일차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6일차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오늘 배운 하나라도 실제로. 7일차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기, 공자처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를. 이 도전을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로 공자와 함께 7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고전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로 배우고 또 배워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